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성 저축녀. 그러면은 저축만 계속하는 분이라는 거네요. 일단 저축만 하시는 분이에요. 네, 만 26세 여자 미혼이시고 부모님과 거주. 소득이 300만 원을 조금 넘어가시는데 부업하시면 부업이 있는데 250에서 330이요?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저축하는 거면 좋긴 한데 축하드릴 일인데 너무 저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뭘 들고. 쓰지? 좋은데 굉장히 알뜰하게 그리고 집하고 직장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서 거의 대중교통비도 안 들고 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아낄 수 있고. 이게 330을 저축하는 거면 한 달에 한 20 몇만 원 쓰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그만큼 최소 작년을 쭉 돌이켜 보니까 한 달에 250 한 적도 있고 뭐 330 한 적도 있는데 그 전에는 소득이 조금 적긴 했습니다. 근데 요 단어가 최소 250이라는 거.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는데 공부 말고 다른 길을 몰라 남들 따라 대학 갔다가 혼자 힘으로 너무 버거워서 휴학을 하고 알바로 시작해서 카페에서 매니저를 거쳐서 점장까지 됐습니다. 저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점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거구나. 네. 돈은 모았지만 카페 차리거나 카페 점장을 할 건 아닌데. 약간 한번 스타트 끊으시면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좀 하시는 스타일인지. 어쩌다 보니까 왜냐면 이걸 원했던 건 아니네요. 원했던 건 아닌데 그냥 스타트를 알바로 했다가 한번 매니저 해볼래? 그럴까요? 점장까지 한번 해볼래? 근데 보통 점장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게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굳이 이걸 붙일 이유가 없는데 고민 안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가 그냥 이렇게 쭉 와버린 케이스라서 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네요. 학교를 또 졸업하진 또 못하셨어요. 일단 시드 모아가지고 부자 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막막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 지금 점장인데 중소기업에 있는 사내 카페군요. 사내 카페요. 그러니까 뭐 커피도 뭐 판매하고 하지만은 소소한 물건들도 판매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일이 뭐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뭔가 그 근무 여건 좋다라고. 120명이면은 아침에 좀 바쁘고 점심 때 조금 바쁘고 그리고 거의 뭐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월급이 세후 300 정도 되고요. 처음엔 알바로 했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매니저 됐다가 점장님이 권력 남용으로 잘려가지고 이게 어떤 권력 알바 같은 거 막 이렇게 뭐라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회사 임원분들이 제의해서 4월부터 점장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주고요. 수당과 명절 상여금도 다 줍니다. 어떻게든 챙겨주려 하세요. 요건이 되게 괜찮은데. 그런 것 같아요. 사내 카페라 사람 스트레스 진상 손님도 없고 수업 같은 카페에 비해서 업무 강도도 약간. 그러네. 진상을 부리기가 쉽지가 않아. 감히. 아니 정 과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임원이 그냥 상무님이 갑자기 막 왜 우리 점장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상무님 오셨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끝나네. 뭐 차가 식었는지 뜨거운지 이런 거 절대 없죠. 대표님 오셨습니까?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업무 강도가 약하다. 강도는 낮고 소득이 또 괜찮다면 괜찮아요.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계속 여기까지 흘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스타트를 끊었지만 나쁘지 않은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걸어서 출퇴근하고 너무 좋은데 피크 타임에 자기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뭐 노트북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만족도 자체는 높습니다. 너무 좋은데. 코인 광풍 주식 광풍 불었을 때 학교랑 일을 병행하느라 공부를 못하고 저축만 했지만 내가 아직 공부된 게 없어서 지금은 투자로 돈을 못 벌지만 결국에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투자해야 되겠다. 티끌을 굴리더라도 티끌일 것 같고 빨리 씨드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해서 부자 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요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요. 돈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건 또 아니라서 그쵸. 같이 공부를 좀 했으면 뭔가 투자를 해볼 수는 있었을 텐데. 그런데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렇죠. 10년 내내 뭐 부동산 공부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뭐 주식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계좌 안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요. 뭐 삼성전자 뭐 주가만 가끔 이렇게 보고 이런 정도라면 사실 또 그게 실제 투자는 또 아니니까 느껴지는 게 좀 적기도 하죠.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겠다. 요즘은 뭐 그래서 몸값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요즘 얘기를 또 했는데. 분위기가 작년 재작년에는 맞아요. 막 투자주로 가다가 요즘에는 일단 안정적으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또 그렇죠. 원화채굴의 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맞나? 네. 라는 또 그런 고민을 또 하시는군요. 그래서 잠깐만. 제 인생이 꼬여가는 것만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그래 CD를 모아서 어차피 근로소득으로 부자 되는 거 아니니까 빨리 CD를 모아서 그걸로 투자해서 부자 돼야지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이 일단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투자는 보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맞나 혼돈. 근데 이제 만 거죠. 26이신데 직장 자체는 뭐 괜찮은 안정적인 걸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수준에서 나이와 뭐 거의 연봉 4천인데 네, 오라벨을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은데. 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졸업을 하고 취준을 거쳐서 초봉 받으면서 뭐 천천히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무스펙에 인턴 대외 활동 남들 할 때 저는 돈만 벌었고 네. 특정 업계에서 하고 싶은 일도 취업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네. 저에게 직장이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것이고 꿈이란 가난을 탈출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26살이나 돼서 제 직업을 정해달라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네. 또 여기 안 나와 있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를 한 학기 남았어요. 16학점. 그래요? 네. 근데 왜 안 하셨지? 9월에 들어서 이때 당시에 집안이 어려워서 본인이 다 이제 뭐 등록금은 다자녀 이런 거라 이제 면제가 되는데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라서. 근데 그게 문제가 있겠네요. 거길 다니려면 네. 주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지금 이걸 그만둬야 돼요. 네. 한 학기 딱 남은 거. 그리고 그때 벼랑 끝에 몰린 게 뭐냐면 네. 요번이 휴학의 최장 마지막입니다. 9월에 그래요? 복학하지 않으면 고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적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재적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재입학을 할 수 있대요. 그럼 기존의 학점 이수한 걸 다시 살리고 네. 뭐 몇 건 요건 충족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다. 나중에 네. 다시.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걸 지금 무리하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네. 재적 처리 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하시고 싶은 공부가 있냐를 여쭤봤는데 그런 건 딱히 없고.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수학과예요. 수학과. 아시다시피 수학과는 그거 학사학위 자체만으로 무언가 취업을 하기는 그렇죠. 사실 어렵잖아요. 수학과 나오면은 잘 되시는 분들이 저는 뭐 펀드 매니저 가고 막 이랬던 분들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다른 길이니까. 그렇죠. 다른 길이고 네. 또 특히나 요즘은 전공 살려서 취업하셨나요? 저는 그럴 수밖에 그럴 토목과였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저희 문과나 뭐 이런 쪽은 쉽지 않죠. 그렇죠. 예전 또 보면은 전공은 엉뚱한 데만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또 거의 안 그렇더라고요. 전공대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또 특히나 이분이 걱정하시는 게 남들은 지금 정도 됐을 때 소위 얘기하는 스펙들을 쌓아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과 경쟁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보다 소득이 낮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게 과연 맞냐 네. 그것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우선은 요 지금 직업 자체가 사실은 괜찮아 보여요. 좀 괜찮아 보이고 대학교를 그럼 왜 나오는가? 물론 자기 개발의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우선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네. 어떤 그런 발판으로 쓰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대졸과 고졸 뭐 이게 좀 차이가 난다 생각하시면 뭐 당연히 뭐 이제 학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직업을 얻는 면에선 이미 얻으셨고 뭔가 느낌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권력 남용 정도 안 하면 안 나가는 곳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신다는 그러니까요.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또 거기 회사 임원진들 이런 분들한테 네. 잘 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 뭐 점장 해보지 않겠니라는 제의도 하신 거고.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인 거잖아요. 한 120명 정도 그렇죠. 있는데 사내 커피숍까지 해주고 할 거 정도면 나름 그 어떤 복지나 이런 문화를 좀 생각하실 것 같고. 그렇죠. 사내 커피숍이 있는 네. 정도면은 중소기업도 굉장히 탄탄한 곳인 것 같고. 건설업 쪽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어쨌든 투자로 부자 되는 거라면 웬만한 곳 가서 이 정도 벌기 쉽지 않거든요. 네. 웬만한 곳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만족스러운데 되게 불만족스러워. 내가 이대로 이거 괜찮을까? 네. 직업은 되게 좋은데 내가 원하는 일은 또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건 없어. 싫으냐? 싫은 건 아니야. 요걸 사실 고치는 방법은 다른 일 해보면 바로 알거든요. 딴 일 해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천국이었구나.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근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든. 왜냐하면 그 자리엔 또 다른 점장이 생기니까. 네. 이게 그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휴직이 가능하냐? 휴직이 되냐? 네, 근데 휴직은 불가능하다. 제가 봐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 이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졸업장을 딸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재적 처리되고 재흡학이 그거는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진짜 학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들어가서 간판을 따거나 아니면 이중 전공도 가능하시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학과로 나와서 내가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혹은 이 공부가 필요한데라고 한다면은 그 한 학기 남은 동안 들어가셔가지고 이중 전공으로 다른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 물론 이제 기간은 길어지겠죠. 공부를 해야 될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선 저는 요거는 우리 그 회사에 뭐 관리해 주시는 임원이 있거나 할 테니까 거기랑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학기를 뭐 2개로 쪼개서 아니면 3학기로 쪼개가지고 뭐 다니더라도 한 6학점 뭐 한 그게 어렵대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딱 지금 마지막 요게 딱이라서 뭐 계절 학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근무 시간이 점장이지만 9 to 6 해가지고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근하는 매일 이게 고정도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달라진대요. 그때 저녁에도 있어야 돼요. 네, 맞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맞출 수 그냥 무조건 양자택일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민되시니까 보내줬군요. 저라면은 재적 처리. 저도 재적 처리 한 표. 그리고 재입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그만두고 학위를 땄다. 그러면 이제 졸업 마감이잖아. 다시는 못 돌아가는. 내가 다시 대학 들어가서 이런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수능을 봐야 되는. 우선 업무 강도가 아주 낮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뭔가 다른 일을 뭔가 하시거나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창업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직업이 아니라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도 없기 없어요. 때문에 원래 뭘 애매하면 하던 거 하면 되거든요. 확실하게 너무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렇죠.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그만두고 다른 걸 해보면 뭔가 찾아낼 수 있겠지. 내가 안 가본 길이니까 가면 무언가 더 나은 게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도박이라고. 그거는 아주 보여요. 저도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학교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교 선배님들한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시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이분이 코로나 세대잖아요. 네. 위아래 유대가 없어요. 네. 없더라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학과 뭐죠? 자꾸 기억이 안 나. 과사라고 한다. 과사였나? 과사 맞나? 거기 가가지고 한 3학년 위, 한 4학년 위 사람들 좀 연락처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화하면 그 중에 또 받아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학과 나오셔서 뭐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그건 저는 왜냐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신이 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거 같습니다. 즉 이 점장님 밑에 매니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니저들한테 한번 우리 직업에 한번 그 만족도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제 3자의 시선으로. 내가 잠깐 쉬면 네가 점장할 거니라는 거를 한번 슬쩍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너무 좋죠. 이러면.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라고 아주 눈에 가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직원분들한테 한번 이 직업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제가 다른 데 뭐 알바도 많이 해보고 직업도 얻어봤지만 여기가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나의 만족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들어가셨고 눈앞에 보이는 건 꽉 채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경험이 없으신 이런 분들의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이 나이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창피하거나 이 나이 돼가지고 제 꿈도 못 찾고 진로도 못 찾고 적성도 못 찾겠어요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 찾고 그냥 사는 대로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만족은 사실 비교해서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게 만족일 수도 있고 반대로 비교를 통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비교군이 지금 현재 잘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니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빨리 찾으려고 이 시간에 남는 시간에 많이 노력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대안이 없는 상태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 애매할 땐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뭐 학원을 차리고 싶다든지 유학을 가고 싶다든지 해도 돈이 있으면 할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켈리 그렇게 좀 장님이 생각을- 좋은 말씀이에요. 40 넘어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 죽을 때까지 찾다가 끝남. 뭐 좋아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연봉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뭐 내가 시간이 많으면 투자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써요. 쓰죠. 왜냐면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그냥 쓰면서 그걸로 뭔가를 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보통 막 이러는데 이분은 지출이 지금 50만 원대예요. 보세요. 야, 이자 15만 원? 그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분이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1억 그것도 있구나. 네, 그거 받은 걸로 이자 내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게 알기로는 이거 그것도 있지 않나요? 소득세도 좀 뭐 감면해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대 중소기업 청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 이자 비용도 소득공제. 소득공제도 들어갑니다. 되고. 야. 그러니까 이러저래 뭐 좋네. 좋죠. 그리고 그게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월세로 살고 계신데 월세는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증금만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부모님과 네.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하나로 아주 그냥 아주, 여러모로 네. 깔끔하게 좋네요. 네. 패션 비용도 거의 안 쓰세요. 네. 교통비 3만 원.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요 정도 3만 원이면 그렇죠. 어디 뭐 놀러 가거나 맞습니다. 그 정도 거의 안 쓰는 수준. 유튜브 구독료 10,000원. 이게 비중이 크네요. 그죠. 오히려 다른 거 너무 안 쓰시니까. 이거 써도 됩니다. 저 정도야 뭐. 2개 써도 돼. 요 정도는. 네. 보험료 7.5? 제가 보험료를 보면서 부담 없다는 느낌이 받는 건 오랜만이네. 이거 거의 이분 그냥 지출 중에서 되게 팔에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가 사실 뭐 너무 없어가지고 휴대폰 8,000원 아름답죠. 휴대폰 8,000원이면은 이게 알뜰폰 중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그러니까 카페에서 와이파이 쓰고 집에서도 와이파이 그렇죠. 쓰고 회사에서 다 와이파이가 있고 네. 걸어오면 집이니까 집에 오면 또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남는 거네. 와, 인터넷 1.9만. 저거는 충전 요금이 더 들어가겠다. 휴대폰 충전. 전기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용돈 1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천 원 수준. 그 정도. 그것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친구 만나면 뭐 이렇게 쓰는 밥 돈을. 다 주고, 네. 밥 다 주지. 그게 너무 좋아요. 뭐 시간 남지.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 보통은 퇴근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잡다한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이런 그쵸. 취미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미 회사에서 취미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집에 오면 이제 할 거 다 했는데 뭐 밥도 오늘 다 먹었고 뭐 밥도 씻고 먹었지 그냥 누워서 다 했지 이제 씻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자기 전까지 한 3-4시간이 남는 거죠. 이거 뭐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돈도 안 쓰셔. 경조사 5만 원.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그건 뭐 누구 친구 요즘에 결혼하고 뭐 할 말이 하면. 없네요. 추가 저축 가능 금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남는 건 다 저축이라서. 네. 근데 이러면은 저는 투자 공부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면 여쭤봤어요. 어떤 공부를 창업이나 부업이나. 네, 네.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유튜브 정도 봐가지고 부익남 보고 뭐 다른 주식. 그 정도로는 코인. 근데 네. 그게 안 돼. 그 정도는 정도는 공부라고 할 수 그건 없죠.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공부라 하면 책을 보거나 뭔가 볼 때 뭐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피곤해질 정도까지 해야 공부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근데 우리 유튜브 보다가 오늘 그만 보자. 이거 아니죠. 누워서 보는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네. 뭔가 막 손을 막 열심히 막 적는다든지 뭐 이런 걸 공부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저축만 하고 있으시긴 하네요. 저축 현황을 좀 보면 다 적금이에요. 그냥. 적금으로. 여유가 생기는 족족 뭐 3년 만기, 1년 만기, 청년 희망 적금 뭐 100만 원짜리로 들어보고 뭐 자유 적금 일주일에 20만 원 넣는 뭐 카카오 이런 거 넣었다가 20만 원 저거 일주일에 20만 원 넣는 거 당연히 못 넣죠. 지금 소득보다 네. 초과를 해버렸는데 그런 것들 넣다 돈 생기면 더 집어넣고 뭐 이런 거예요. 수십 출구 통장도 한 4개로 나눠가지고 여유 뭐 비상금 뭔 돈.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렇게들 살아보세요라고 권유하면서 저희가 끝나는데 그쵸. 또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좀 약간 조금 뭐 놀아보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약간 고민이 오시는 게 부자가 되려고 시드머니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 네. 모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아셨겠죠. 늘 많은 분들이 그래 모으면은 그래도 모으기만 하면 안 되지. 뭐 1억 모으면 눈에 뭐가 보일까? 5천 모으면 보일까? 그런데 사실 모으기만 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뿌듯하긴 해요. 그런데 이러다가 뭘 못 찾으면 이제 현타 오고. 류님 여행이라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행이라도 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90%를 저축해봤지만 네.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일상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힘든 삶을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지금 한창 막 놀고 막 뭐 옷 사고 막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90%까지 가면 위축돼요. 나 혼자 너무 외톨이로 그냥 나 혼자 감옥에 넣은 것처럼 살게 되거든요. 사실상. 그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없어져. 경험에 그렇죠. 너무 이게 아무것도 너무 안 없어요. 해보는 거죠. 늘 먹던 김밥 천국의 김밥만 그렇죠. 나의 분식 뭐 식사가 되는 거고 인풋이 없으니까 이게 바뀌는 생각이 생각이 바뀌기도 없어요.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 이런 정도면 제가 봤을 때 70% 정도를 좀 낮추고 야 이런 네. 말씀은 처음이다. 저축 좀 낮추고 이 중에 한 개 정도는 깨고요. 이거 뭐 50만 원이든 뭐든 하나 깨셔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저거는 한 60만 원 정도는 따로 나만의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경험을 위한 소비. 경험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시든지 뭐 어딜 자격증이든지 가여서. 네. 전 여행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뭐든지 이 60만 원을 좀 본인한테 좀 쓰셔도 되지 얼추 않을까. 근데 이 마음이 이해도 되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 함부로 허투루 돈을 쓰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네네네. 그리고 이분 보면 막 용돈 한 달에 15만 원이니까 150만 원을 써라 그러면 에? 아 그렇죠.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1년치를 쓰라고요. 막 이거는 막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 술 먹고 뭐 이런 데 막 쓰라 그거. 이런 건 아니고 아니죠. 자기 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발 쪽에다가 좀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기 개발도 투자죠. 투자를 해서 그 이상 성과를 내면 되니까 6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600을 벌면 이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60만 원 어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대로는 우울해지는 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지금 다행히 우울해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울까지는 않았는데 진짜 이러다 현타 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은 저축이 되지만 한 3년, 4년, 5년 되면 친구들 신입사원이었던 친구들이 좋은 곳에 취업한 그런 친구들은 사람도 있죠. 나를 앞서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나 이번에 성과금을 몇백 받았어. 그럼 야 저거면 내가 몇 달치 월급인데 네. 나는 아직도 과거엔 잘 벌었지만 지금 그대로네. 이게 네.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또 쉽습니다. 이게 급여가 또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어쨌든 불리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싶은지 그 어떤 직업적이든 어떤 뭐 사업적이든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빨리 해야 되고 그 찾기 위한 돈을 좀 60만 원 정도를 어디다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투자. 사업적으로 뭐 이런 걸 하나 하는 거랑 투자적으로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찾으셔야지 된다.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금 오히려 허투루 보내시면은 앞으로 이게 계속되고 계속 고민은 늘어나기만 하니까 네. 그 두 가지 찾는데 돈과 시간을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게 사연이 기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시간이 많으셔.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네. 사연을 빨리 보내시는데 보니까 이제 1번을 뭘로 할까? 비하인드 알려드릴까요? 이 상담 사연 보내는 최대 네. 글자가 6천자예요. 아 6천자예요. 이분이 한 번 쭉 보냈다가 6천자가 넘어가서 리셋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민이시지만 네. 또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보내면서 하실 시간에 네. 투자를 하는 거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예시를 좀 정확하게 들어야 되니까 저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 보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막 허투루 돈 쓸 것 같지는 않으니까 딱 100만 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걸로 하면 재밌습니다. 우선은 재밌고 왜 잃고 뭐 왜 버는지도 궁금해지기도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게 돼요. 그것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당장 뭐 부동산 가라 그러면은 시간도 좀 없고 너무 멀기 때문에 네. 주식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 2번 카페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좋지 않고요. 네. 갑자기 그냥 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또 몇 년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거면 그냥 여기 다니시는 게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들어가려는 이유가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네. 저기 추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서 다른 어떤 직업을 찾는데 그게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다니시고 계셔서 아니면 뭐 찾아서. 전문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 다니시면서 자격증이 따면은 학벌과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전문적 뭐 회계사라든가. 네, 그런 거 하시면서 다시 또 학위를 오. 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산을 보면은 뭐 5천만 원 정도 모으셨고 가까이 모았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1년에 한 지금도 올해도 4천 가까이 모으시는 네, 거잖아요. 못 모아도 2,500은 모을 수 야, 있다. 못 모아도 2,500. 아무리 못 모아도. 뭐 특별하게 뭐 말할 게 있을까요? 이 없습니다. 부분은? 지금 쭉 이제 말씀 나눠주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학업 관련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인데 재적되면은 재입학 후 이종 전공이 가능하니까 이건 오히려 복학하지 말고 열어두셔라 가능성을. 네. 부모님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부모님 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유주택자가 되면 네.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나온 게 회수되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기는 좀 애매하고 부동산 투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공부 조금 하시면서 연애를 좀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애도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뭐 아예 뭐 혼자 사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 아니라면은 지금 만 26세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네. 일도 좀 하시면서 남는 시간 주말에 또 연애도 좀 하시면서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 좀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친구분들은 다행히 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시는데 그게 포기할 수 없는 소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더 저도 확장시켜 보시는 게 경험을. 남자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 말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또 여자분들만 동성만 만나면 알고 보니 그분들이 남자면서. 아 그러면 이제 또 여사친과 남사친인데 그러면은 또 이제 모르는 거죠. 또 거기서 연애하면 돈 못 모아요? 괜찮아요. 이분은 너무 많이 모으고 계셔가지고 조금 쓰셔도 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하는 것들을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닉네임이 심플합니다. 학생이에요. 실제로 학생이십니다. 네, 만 21세 여자분이시고 네. 교대를 또 재학 중이에요. 네, 3학년 교대 재학 중이시고 소득이 있어요. 근데 과외를 하시는데 150만 원. 네. 와, 근데 요즘에 과외로 한 번에 얼마를 버시는지 저도 그래서 모르겠는데 여쭤봤어요. 도대체 과외 요즘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져서 네. 1시간에 보통 본인은 26,000원에서 32,000원 사이. 그리고 뭐 잘 버시는 분? 뭐 좀 높은 분들은 3만 원 한 중후반대까지. 네, 그 시급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받는 시급으로. 네, 네. 그러면 한 2시간 하면은 한 5, 6만 원 정도 그렇죠. 버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3번 하면은 한 15만 원. 그런데 한 달에 60. 그렇게 해서 150을 벌려면 정말 이분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과외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는 거네요. 배우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주 가르쳐주고. 3회를 막 하는 거를 네. 하루에 한 4시간씩 막 해야 되는 거니까 거의 주 그쵸. 5일 풀로 논다고 뭐 봐야 되겠네요. 주말에도 계속 뭐 과외하고 네. 방학 때는 심지어 학교를 안 나가니까 네. 200에서 230까지도 버는. 그래서 지금 과외로만 150을 벌고 와 연봉이 그러면은 뭐야 한 2,500, 3,000 가까운. 네 그런데 월 저축액은 이제 50 정도. 예, 적을 때 50. 그러니까 과외 쉬는 때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따로 집에서 용돈을 안 받으세요. 그렇구나. 저걸로 생활하고 뭐 네. 이러다 보니. 네네네. 그렇게 해서 대략 연 한 5, 600 정도 저축을 하시는 네. 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에서 초등교사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부익남녀 영상을 접하면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고 자본주의를 깨닫게 됐고 그 뒤로 과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공부하라는 부익남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주식도 모아가면서 현재 주식에 1,000만 원, 예금에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22살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것도 저 사연 쓰실 때 대충 쓰신 거예요. 아, 그래요? 대충 나는 이 정도 모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디테일하게 여쭤보니까 요거보다 더 모았습니다. 더 모았어. 참 대단하십니다. 네. 주식은 아직 제가 젊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애플을 결혼할 때까지 한 주 한 주 모아보려고 합니다. 네. 무작정 장투를 하는 건 아니고 다시 주식시장에 호황기가 오면 그때 매도하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쓴 책도 봤는데 투자 계획이 괜찮은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젊을수록 상가 투자 이런 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 강원도에서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한 대로 안 하는 거야? 뭐야?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까지 썼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봐봐요.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았는데 제가 하려는 투자 계획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젊을수록 상가 투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라고 했는데 저는 상가를 투자하려고요. 뭐 저한테 사연을 보내시면서 나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괜찮니?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 네. 집은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집주위로 땅이 좀 있어가지고 약초상가 편의점이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고 부모님은 매달 월세를 받고 계세요. 편의점 월세를 70 정도 받고 이를 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만 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70만 원도 겨우겨우 올려가지고 받은 거라 100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임차인분을 받으려고 해도 임차인분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뭐 알아봤더니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합법적으로
네. 나가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드릴 수가 있죠. 이거 건물을 헐어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뭐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립식 건물이 세워진 지 어느덧 20년 정도가 지났고 부모님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2층으로 건물을 짓는데 제 돈도 보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려는 곳이 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본 결과 50평에 2.5층으로 작은 꼬마 빌딩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또. 공부를 네. 열심히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가지고 계신 돈 5천만 원에 4학년 임용시험 붙고 제가 모은 돈을 또 알아보니 또 3천만 원 정도. 22살에. 이때 당시에 4학년에 임용시험 붙을 때쯤이면 이때 3천만 되면. 원이 충분히 모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막 그 150, 200을 그렇죠. 막 과외를 할 거니까. 네네.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닌데 부모님 건물을 같이 올린다는 네. 걸. 거기다 은행빚도 지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냥 시세차익 노려가지고 다른 물건에 투자할까요? 아니면은 뭐 앞에 언급한 대로 그 건물을 올릴까요? 아마 건물은 2층으로 지을 것 같고 1층 월세는 부모님이 2층은 제가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돼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너무 헷갈려서 조언을 꼭꼭 좀 구하고 싶습니다. 뭐 20대 건물주가 꿈이시네요. 대단해요.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선은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건물주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건물주 하면 떠오르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건물주만 생각하세요. 그쵸. 왠지 무슨 다 놀고 먹고. 테헤란로나 뭐 도산대로 가로수길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다들 건물주 하면 약간 빌딩을 나이샷 생각하시고. 뭐 이거를 약간 다들 슈퍼카타고. 그 약간 그 느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건물주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받고 하는 그 건물은 일종의 사업이거든요.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장사를 잘 해야 나한테 월세를 주는 거고 그 건물을 짓는 게 공짜가 아니고 다 돈이고 대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률이 높아져야 또 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짓고 계속 빌려줄 수 있는지랑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선은 이 친구가 잘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10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1, 2단계를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내보낼 수 있나 보다. 거기까지는 나온 거죠. 근데 그 뒤로 8단계가 9단계가 더 있는데 그 뒤로는 생각을 아직 잘 못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면 우선 위치가 여기신 것 같아요. 네. 우선 위치가. 강원도 어딘가에 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주의 그 거기가 아니란 말이죠. 네. 저도 옛날에 제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잠깐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해봤지만 이 동네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한국은 원래 되게 인구 밀도가 높고 되게 그 빡빡하게 살지만 그렇죠. 여기는 참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 보기 밤에 어렵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 짖는 소리, 뭐 개구리 막 우는 소리, 맞아. 막 이런 것들이 막 들리는 데가 막 강원도 산골인데 네. 약간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죠, 아파트도 저. 있고 막 한데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가지고 건물. 요 건물을 지금 올린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여기에 2층을 올리면 2층이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1층이 꽉 차고도 장소가 부족할 때 그렇죠. 2층을 차는 거잖아요. 임대하는 들어가시는 네, 이제 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앞에 지금 1층도 남으니까 지금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다들 지금 그렇죠. 막 남잖아요. 지금 동네가 전반적으로. 그런 동네에서 건물을 아무리 이쁘게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2층까지 차기가 네. 이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시고 나중에 뭐 여기서 뭐 펜션을 한다거나 뭐 무슨 호텔 같은 걸 하신다는 분이 나오면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상가 2층에 들어오는 건 찾아가는 곳들, 뭐 네. 병원이라든지 그렇죠. 학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증금 300에 월세 29짜리에 또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진짜 착실하게 너무 잘 살고 네.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부모님이 내주고 계시대요. 요거는 부모님 네, 내주고 29만 원. 계시고 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딱히 없다. 그래도 있으면은 유흥비 정도라는데 뭐 이분이 유흥비라고 해봐야 22살에 뭐 술 뭐 정말 몇만 원 정도 먹는 거 친구들이랑 정도겠죠. 가서, 네.
월세만 부모님이 내주시고 네.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아니 대학생 때 무슨 저축을 해요? 저는 못했습니다. 아 저도요. 저도 못했습니다. 대학생 때 무슨 저축을 해요? 야 먹고 쓸 돈도 없는데 있는 족족 그냥 다. 못했고 교통비 10만 원이 과외 때문인 네. 거는 뭐 저건 당연히 투자금인 거고 그렇죠. 어쩔 수 저건 없이. 어쩔 수 없는 거고 부모님과 합산해서 통신비도 5만 원 정도 나온다는 저것도 이제 거면은- 부모님이 내주시는. 아 이것도 네, 5만 원, 6만 원. 뭐 부모님 근데 합산. 저는 뭐 부모님이 내주셔도 아, 되는 원래 거 아닌가. 학생 때는 사실 학생 때 내 용돈을 내가 버는 것까지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알바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생활비를 벌고 있고 네. 거기에 저축까지 하면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전화를 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학생님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아유,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혹시 방송 보고 계세요? 아니요. 저 지금 아. 방송을 못 보고 있어요. 왜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기 뭐야, 저 학교여가지고. 아, 네네. 아, 네, 그렇구나. 저희가 그 어디까지 설명을 들었냐면은 네. 그 우리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20대 건물주가 꿈이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이거 자칫 부모님도 힘들어질 수 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네. 투자를 할 때 부모님하고 돈을 같이 섞는 것 자체를 그래요? 우선 네. 큰 틀에서는 안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앞으로 인생이 뭐 바뀔 변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좋기도 하고 지금 여기 위치가 네. 아주 뭐 도심지에다가 막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가지고 1층도 네. 막 북적북적한 곳이 아니잖아요. 아, 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층은 어떻게 뭐 채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2층을 채우는 게 그렇게 네. 막 쉽지 않을 수가 또 있어요. 네. 본인 같으면 여기 2층에 뭘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차리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어렵죠. 왜냐면은 이게 임차인이 돈을 잘 벌어야 나한테 월세를 주는 거라서 네, 네. 내가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임차인들도 아, 수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거라서 서로 이게 고생하는 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 요대로 두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네. 하고 네. 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와, 참 대단해요, 진짜. 영상 보다가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천. 그 아무리 부익남님 영상이나 다른 무슨 동기부여 영상이나 많잖아요. 네. 많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백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천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야. 해야 되는데 하다가 해가 바뀌고. 네. 아니 그럼 과외를 몇 개를 하는 거예요? 3개 정도 하고 네. 방학 때는 횟수를 조금 늘리는 편이에요. 야, 그럼 안 힘들어요? 조금 힘든데 돈이 네. 모이는 걸 보면은 또 뿌듯하기도 하고 돈 모으는 재미가 있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 쓰는 재미도 많은데 돈 쓰는 거는 잘 안 해요. 제가 막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서 어. 네, 만족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야, 10만 원으로. 대단하다. 네. 왜냐면 이 나이 때 저도 진짜 돈 한 푼 없었는데 정말 네. 막 부자 되겠다고 막 마음만 막 되게 많을 때였거든요. 그쵸. 아, 정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미 뭐 한 3천만 원 있다면서요. 아, 네. 그러니까 이미 대단한 거죠. 지금 자산이- 보니까 자산이 3,200만 원이에요? 와.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22살에 3,200만 원이면은 진짜 잘하면은 거의 야. 30 되면은 한 4, 5억 넘어가겠다. 잘만 굴리면 뭐 한 10억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아, 빨리 진짜. 시작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진짜. 네. 네. 토스 모으기 900만 원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돈을 과외비를 따로따로 모아서 좀 큰 돈이 되면 예금으로 같이 묶어두거든요. 적금을 따로 가입 안 하시고 네. 그냥 네. 모으기 그래서 통장에. 모으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취미는 없어요? 저 취미요? 네. 친구들이랑 놀고 영화 보고 뭐 하고 놀아요? 그래.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음. 카페 가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똑같이 놉니다. 아, 그래요. 다 교대면은 대부분 다 여자분들인가요? 네, 맞아요. 여자가 엄청 많고 한 6대4 정도? 6 정도로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친구들은 그 6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남자들인 4인가요? 6입니다.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요? 안 돼, 지금. 그 나머지 4들과 많이 친해지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나야지 나중에 또 네. 좋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많이 만나야 됩니다.
아 맞아요. 결혼 많이 지금 그 사귀었습니다. 6인 친구들하고 계속 놀면 계속 6인 친구들과 놀게 돼요. 여대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여대처럼 살아? 네. 그리고 그 혹시나 남자친구분이나 이렇게 만날 때 네. 네. 절대 이거 자산은 오픈하지 마세요. 아 그럼요. 아 정말요? 큰일 난다. 그리고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납니다. 왜요? 아니,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예요? 뭐 왜요? 나 사실 삼촌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 엄청 잘해줄 거야 갑자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분명하고. 갑자기 자기 뭐 주식을 한다는 등 뭐 하더니 갑자기 뭐 돈을 잃었다고 할 건데 절대 안 돼. 절대 말하지 마시고. 아 네. 네. 그래요. 이거 말고 또 고민 없으세요? 네, 되게 저는 근데 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베스트입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 주식에 대한 수익률. 아 수익률 한 2, 3%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 요즘 같은 장에서 잃지 않는 게 어디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공부나 이런 거로 가고 싶다면은 주식 공부를 할 때 네.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은 이 회사가 왜 좋은 회사인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종목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부동산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이 아, 네. 회사가 저평가냐, 왜 이 회사가 앞으로 유망하냐라는 걸 보다 보면은 아 네네네. 그 약간 그 머릿속에서 그 로직이 약간 부동산과 또 약간 엮이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거 네네. 공부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해요. 그런 거를 해서 실제로 투자해봤더니 먹히더라 하는 게 또 자신감으로 쌓이는 게 있으니까 아 네. 그런 건 주식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너무 또 돈 벌려고만 하진 마시고 지금은 아, 맞죠, 그냥 맞죠. 모으기만 하셔도 충분하고 네. 여기 지금 채팅에도 올라오는데 친구들한테는 절대 돈 모은 오픈하지 거. 마시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지금 5만 원도 없다 항상 아 5만 원도 없고 알겠습니다. 부모님 빚 갚고 있다 네 항상 알겠습니다. 네. 항상 그래야 돼요. 부모님 아, 빚이 네. 3천이다 지금 음. 항상 그렇게 말하시는 게 뭐 부모님이 뭐 건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길.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방송이 나가도 아마 돈에 재테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친구들은 안 몰라. 봐. 아, 어차피 몰라. 친구들은 부인남 안 봅니다. 21살 학생이 이걸 보는 것도 좀 이상해. 그건 맞아.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남자친구 꼭 만드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남자친구 꼭 올해 꼭 만드시고 네. 그래서 또 연애도 하시고 또 연애할 때 또 좋은 그 뭐야 재테크 마인드 이런 있는 요즘 남자애들도 많으니까 아 맞죠 맞죠. 네. 만나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투자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미래를 또 꿈꾸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서른에 한 10억 이상 버는 커플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강원도는 이제 쳐다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안쪽으로만 보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아, 너무 부럽다. 네, 이게 일단 진짜. 학생이라는 게 너무 부럽고요. 학생이 돈이 많다는 게 너무 부러워. 학생인데 3천이면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한 8억 있어요 느낌이에요. 와. 지금. 그러면 뭐 부러울 게 없죠 진짜. 진짜. 든든하죠. 천군만마 같은 최고, 느낌. 진짜.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DNA가 그러니까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결단력.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겠네 하고 그 실천하는 게 네. 대단하죠. 나 저 나이 때 뭐 했을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또 내년에 나 작년에 뭐 했지 이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이라도 돈을 조금씩 또 모으고 그렇죠. 하는 게 좋다. 저는 올해 리셋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올해. 스스로요? 아니면 누구든? 누구든지 간에. 아. 올해같이 다시 한번 지금 뭐 금리도 막 그렇죠. 올라가 있고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찌 보면 이제 다시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상황이 늘 한번 확 내려가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리셋 한번 하고 다시 가자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됩니다. 나이부터 이길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쩌겠어요. 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기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면 워런 버핏이 네. 저랑 인생을 바꾸자 그러면 지금 나이를 딱 바꾸자 그러면 아마 워런 버핏은 바꾸자 그러지 않을까요? 안 바꾸지 않을까요? 그래도 80조가 넘게 그래도 있으시네. 80조가 넘어도 아니.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더 이게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런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반드시 오래 살 건 아니지만 오래 살 건 아니지만 건강검진 한 다음에 바꾸자고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만약에 워런 버핏이 바꾸자라고 하면 네. 바꾸시겠어요? 저요? 네.
아니요. 안 바꿀 그죠? 거예요. 안 바꾸죠. 그 안 돈이 바꾸죠. 아무리 많아도 네. 그렇게 나이가 너무 생각하면 많으신데. 맞아요.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아, 그렇죠. 어떤 나이든 아직 사실 젊으니까 젊죠. 지금부터 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네. 얼마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망한 건 아닙니다. 망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면은 지금보단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을 남기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체 풀 만족이라는 풀 분이십니다. 만족이야. 그러니까 자기애가 좀 강하신 분이시네요. 네, 보겠습니다. 만 28살이시고 미혼이시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데 취준생이었다가 한 달 전에 취업했어요. 네. 현장 안전관리자. 네. 소득은 한 28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월 저축액이 250만 원입니다. 야, 89%. 저기 30만 원 쓰는 거면 진짜 뭐 통신비고 뭐고 다 합친 거지만 하루에 10,000원으로 살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야, 지금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풀 만족을 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을 너무 존경하는 28살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집이 많이 가난해서 막연하게 부자를 꿈꾸면서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서 살았습니다. 1억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억 4천을 모았어요. 네. 근데 23년에 친구한테 2,80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아, 이게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구나. 네. 그러던 중에 2018년도에 친형이 청약으로 동대구역 신천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8억대에 거래가 되는 걸 보고 부동산 주식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고 그냥 저축만 해야지라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게 1억 4천이나 모은 것도 네.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은 것도 대단한데 네. 왜냐하면 보통 남자가 돈 모으다가 이거 못 모거든. 이 그쵸. 모기 전에 뭐 차를 사든지 뭐 다 써버리는데 잘 모았는데 네. 거기다 이제 사기도 이제 물론 당하시긴 했지만 얼마나 피 같은 돈 저렇게 잃으셨어요. 그럼요. 2,800만 원이고 100만 원씩 모아도 28개월 한 2년을 모아야 될 돈인데. 그러네. 근데 그렇게 이제 형이 당첨되니까 이제 네. 꿈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당첨되고 지금 네. 가격을 보니 근데 자기 1억 모으는데 몇 년이 저렇게 그렇지. 죽을 뚱살뚱 모았는데 형은 그냥 당첨돼서 5억에 분양받은 게 뾰로롱. 8억대니까. 그리고 이게 이 형과 이 동생, 특히 이제 남동생 이 형제 간에 이게 약간 경쟁 심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게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서 그래요? 형님이 약간 그 먼저 가는 선배 스승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많이 나이 배우고 차이가 있대요. 많이 나는 거야. 네. 그러면은 또 형처럼 나도 좀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꿈이 생기셨군요. 네. 그 직업의 꿈보다는 내 집 마련과 40살 전에 월세 받는 집주인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울산에서 자취 경험이 있는데 숨만 쉬어도 월급의 40%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힘든 일 가리지 않고 페이가 센 걸로 해가지고 2억을 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 30살 전이니까 이제 2년 2년 정도 남았네. 남았어요. 근데 무작정 돈을 모으다 보니까 얼마를 모으든지 간에 이건 시드머니다. 지금 대구 부동산 공급과 금리 영향으로 하락하는 걸 보고 청약을 할지 매매를 할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대구에 꽂히셨군요. 네. 매매를 한다면 지금 자본에서 얼마 정도 매물을 봐야 하는지. 시기는 24년 후반이나 25년 초 정도에 살려고 한다. 네, 가족이나 주변에서는 여행도 다니고 20대를 즐기라고 하는데 저는 소비할 때 행복보다 통장의 앞자리가 바뀔 때 행복감이 더 커서 현명한 선택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목돈이 저에게 그나마 안정감을 주거든요. 연애도 해봤지만 가치관이 달라서 금방 이별을 하고 주변에서는 가치관이 비슷한 여자는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네. 지금 20대 후반인데 네. 그렇죠. 이만큼 돈 모은 분들도 드물고 사실 20대 지금 뭐 후반에 1억 4천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 보통 보면 20대 후반 남자들이면 대학교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한 지 뭐 한 그렇죠. 1, 2년 됐을까? 아니면 4학년쯤. 네, 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는 거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갔다 오면 그렇죠. 좀 시간 좀 벌고 네. 뭐 그럴 나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야 대구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었는데 마피 붙은 분양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참 재미없죠. 보통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그죠. 못 하고 야 오늘 어디서 술을 먹을 건지, 그렇죠. 야 오늘 어디 갈 건지, 이 차는 누가 쏠 거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이고, 야 우리 뭐 이번에 제주도에 뭐 게스트하우스 한번 놀러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연애도 사실은 그
그 여자분하고 그런 경제관념, 가치관념 이런 거 좀 맞아야 대화가 될 텐데. 네. 근데 사실 이때 뭐 연상의 누나를 뭐 만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보통은 뭐 동갑이나 연하들을 만나는데 그렇죠. 본인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이 더 어린 여자분들 만나면 거기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직장인들도 아닐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경제적인 어떤 가치관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맞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이상한 거죠, 어찌 보면. 네, 맞아요. 네. 전 본인이 이분- 좀 특이한 상황인 수도 이분 있죠. 보면서 지난번 사연 중에 네. 교대 다니시는데 벌써 뭐 그렇죠. 3천인가 4천인가 네. 모신 그 독특한 22살 막. 네. 학생이셨던 분 계시잖아요. 네. 왠지 그분의 남자 버전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다음 날 출근과 일 때문에 만나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100세 시대라도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면은 인생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책도 사서 읽고 주식보단 부동산, 돈의 속성 등등 책을 보고 있는 중인데 주변에서는 크게 공감을 못합니다. 주변에서 못하죠. 못하죠. 당연히 주변에서는 이런 거를 보질 않아. 보질 않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고 네. 제가 이랬거든요. 제가 27살, 28살 때 이제 투자를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네. 요때 그 30 후반, 40 정도인 형님들을 만나면 대화가 좀 잘 통합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네? 어디서? 그때요? 저도 이분하고 전화 사전 통화를 하면서 네. 아 이분이 진짜 대화가 통할 만한 주변에 그게 없겠다. 인맥풀이. 사실 그게 뭐 나이도 그렇지만 사회 경험이나 네. 직장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인맥이 생기거나 네. 그러는데 네. 이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친형 말고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면 거기 네. 가서 좀 대화가 통하는 분들하고 차장님, 부장님. 차장님, 부장님. 멀리 하고 싶지 않아요. 직장 다닐 때. 차장님, 부장님들이 뭐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관심은 집 있지만. 얘기, 그쵸. 뭐 부동산 얘기할 때 그러시냐고. 그러면 집을 사셨냐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정대리 뭐 집에 대해서 좀 알아? 그럼 제가 좀 요즘 좀 공부 좀 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은 야 이쪽 아파트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차장님 부장님 되게 마주하기 싫을 텐데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게. 어차피 회식을 해야 되고 어차피 퇴근을 안 하니까 어차피 퇴근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높으신 분들하고. 같은 이제 뭐 주임 대리 분들하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뭐 신입 사원들은 더 어려운 얘기가 많았죠. 물론 얘기가 통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하기 전에는 뭐 더 어려웠죠. 26살, 뭐 5살 때는 저는 그때 막 주식도 투자하고 막 있었지만 아예 관심 없는 친구들이 훨씬 더 훨씬 많았고 많죠. 대부분이죠. 네, 이거는 좀 내가 좀 너무 빨리 그 매트릭스에 빨간 약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요즘에 또 좋은 게 오픈 채팅이나 뭐 이런 뭐 어떤 커뮤니티나 뭐 스터디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빨간 약 먹은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거 같아요. 그 월반 하는 거. 공부로 치면 영재 친구들 네.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다니다가 갑자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막 네. 열 몇 살에 대학교 진학하고 이런 영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보면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주변 친구들 만나 야 얼음땡 하자 뭐 숨바꼭질 하자 그러는데 나 미적분 이게 더 재밌는데 그런 거나 비슷한 느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체스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내가 체스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체스 하자고 백날 떠들어봐야 왕따당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체스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바둑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바둑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현실성 없는 꿈을 쫓는 걸까요? 지금 시기에 부동산 경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애써 힘들게 모은 시간 다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돈을 못 모으는 이유. 돈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도는 얘기가 공부도 재능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그거에 공감해요. 공부도 재능이고 앉아 있는 능력도 재능이고 인내심도 어찌 보면 좀 재능의 영역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돈 모으는 능력도 어찌 보면 재능이에요. 이것도. 저게 좋은 걸 물려받으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99% 물론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진짜 재능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되게 좋은 능력입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크게 지출이 없어서요. 그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야.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왜냐면 이게 되게 쓰고 싶어지고 특히 통장에 막 한 3천만 원 정도 있고 4천만 원 있을 때 막 여행의 그 유혹 뭔가 그 막 소비의 유혹이 되게 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딘 성격을 가지고 있으셔서 되게 다행인 거고 네. 가지고 싶은 물건은 당근을 이용하고 다시 되팔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당근용을 샀다가 당근용을 다시 팔고 좋은 거죠. 네. 이게 중고를 사서 중고로 팔면 사실 거의 그 손해가 없잖아요. 더 비싸게 팔 때도 있고 오히려 더 괜찮게 파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아내 몰래 산 남편 거 사면 꽤 많은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1,000만 원 정도 보니까 무슨 뭐 10,000원에 넣고 그러고 남편 몰래 팝니다. 그러니까 남편 몰래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선 사시더라고. 뭐 남편 몰래 팝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망원경 사나 뭔진 모르는데 우선 뭐 58만 원인데 무조건 사. 그러면 한 100에 팔고 무슨 뭐 카드 농구 카드 이런 거 뭐 무조건 사. 남편 몰래면 사놓으면 웬만하면 돈 벌더라고. 이거 키워드 되겠다. 남편 몰래. 남편을 몰래 판다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 공개적으로 팔아도 안 팔립니다. 자, 그래서 이분 이제 보면은 뭐 사실 이 지출을 뭐 굳이 뭐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없는 게 뭐 저축률이 지금 90%이기 네. 때문에 보면은 통신비 32,000원. 네. 그리고 용돈도 20만 원. 저것도 거의 안 쓰신대요. 그냥 잡아놓은 거. 사실 숫자가 안 맞거든요. 10만 원 빵꾸가 나야지 맞는데 저 용돈 20도 거의 안 쓰기 거의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의류 3만 원. 또 가끔. 그리고 우체국 실비보험 3만 원. 네. 경조사 5만 원도 생기면 가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 뭐 가끔. 이런 거 해서 부모님 용돈도 가끔. 네. 나머지는 다 파킹 통장. 네. 와. 전체적으로는 그냥 다 돈을 그냥 모아서 파킹 통장에다 집어넣고 싹싹 긁어 모아서 이게 목돈이 되면 예금 집어넣고 이런 스타일이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식에 100만 원, IRP 800, 청약 통장에 2천만 원. 저거 잘못 넣으셨다. 잘못 넣네. 잘못 넣었어.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러니까 청약에 한번 그때 잠깐 꽂혔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 많이 안 알아보고 빡 목돈을 집어넣은 거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씩 넣고 계시고.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실천력이 대단하고요. 청약이 대박이구나. 그래서 청약에 빡 넣었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구나. 이거 많이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구나. 라고 이거 나중에 알았구나.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청약이 2천 있다 그러길래. 정기예금에 7천, 정기예금 2에 1,000, 청년적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주 지금 성실하신데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뭐가 고민이시고 뭐가 이제 답답하신지 한번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네. 아주 멋지다고 난립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이제 거의 모범생이에요. 저축률 89%. 근데 이렇게 하신 지가 좀 됐어요. 이렇게 돈을 어떻게 1억 4천이나 모았습니까? 그게 19살 때부터. 19살부터? 네네.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경험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이제 저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부모님도 이제 저축을 좀 많이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경제관념을 좀 배운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형도 보니까 착실하게 모아서 집도 사시고. 네네네. 본인도 돈 많이 모으시고 정말 대단하신데 근데 사실 이 만 28살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막 차도 사고 싶었을 거고 막 돈 쓸 일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참았어요? 차는 그 이제 출퇴근용으로밖에 안 보여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차를 얻어 타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에 유혹은 많이 없었습니다. 집을 그래요? 너무 가지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차보다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친구 많이 만나냐고 물어보는데 네네. 친구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만나요? 한 달에 한 2번, 3번 정도. 그래요. 친구들도 자주 만나네요. 그러면 친구들도 다 같이 돈 안 써요? 친구들을 하고 만날 때 크게 돈을 쓰는 그런 이렇게 노는 건 아니고 이제 써도 이제 대부분 터치페이로 대부분 하고 그리고 크게 어디 가고 이렇게 하고 쓰진 않아요. 뭐 하고 놀아요 그럼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아요? 그냥 카페를 가도 그냥 이제 좀
저가 커피 그런 어. 위주로 카페 가서 그냥 친구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어. 서로 안부 묻고 이런 정도가 달아서 탑골공원 예, 느낌인데요. 영상 통화하는 건 아니죠? 네? 영상 통화로 만나는 건 아니고 아니, 실제 아니. 만나는 거 맞죠? 아니 그래도 겨울이나 네네. 막 이럴 때 저가 커피로 네네네. 술도 안 먹고 잘. 술도 제가 체질이 술을 잘 못 먹어서 그렇구나. 술도 잘 못 먹습니다. 자리를 가도 술을 잘 안 먹어서 친구들이 오히려 술값을 내지 마라고 할. 그 정도로. 네네. 그러면은 취미가 뭐예요, 취미? 취미는 제가 좀 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쉬어요? 그냥 집에서 이제 그냥 쉬고 있는. 이게 재능이라니까. 이게 재능이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쉬는 돈 걸 안 쓰는데 최적화돼 있어. 이게 메시예요. 이 정도면은. 오체 풀만족이 아니라 리오넬 메시로 좀 바꿔주세요. 이 정도면은 저축이다. 이 정도 저축계 메시다. 이 정도면. 진짜. 와. 그러면은 돈 쓰는 뭐 여행도 안 좋아하고. 네, 저희 여행을 이렇게 주변에서도 이제 여행을 가라, 이렇게 하는데 굳이 여행을 가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 땀 흘리고 돌아다니고 그렇죠. 싫어서 만약에 가더라도 그냥 가만히 즐기는 여행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혹시 가보질 않았는데 체형이 마르신 편인가요? 그렇게 마른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뭐 먹는 거는 좀 돈도 좀 써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식비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근데 좀 강박일지 좀 경제관념일지 모르겠는데 그 한 끼 밥을 먹을 때 이제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밥을 안 먹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만 원, 3만 원 벌기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그럼요. 이제 좀 뭔가 제 시간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서 그냥 밥을 먹어도 그냥 집에서 먹고 친구를 만나도 더치페이로 하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연애만 잘하면 되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는 할 거잖아요? 네, 생각은 있는데 그게 경제관념이 좀 많이 안 맞았던 게 너무 많아서.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관념 맞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오체 풀만족님의 외모가 누구 닮았다는 소리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우리 갑자기 소개팅 한번 갈까요? 이분 탐내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1억 4천 있어. 야, 28에 1억 4천. 돈 보고 취미는 쉬는 겁니다, 집에서. 누구 닮으신 분 있어요? 그냥 평균적인 외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자신 있다는 건데. 나쁘지 않다 이거지. 나쁘지 않다는 거. 나 나쁘지 않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딸의 사위가 되어달라는 지금 분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돈도 잘 모으시고 지금 뭐 착실하시고 뭐 다 좋은데 이제 연애만 지금 잘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모임 같은 걸 좀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재테크 뭐 모임 같은 거나. 왜냐면 지금 제가 항상 말하지만 90%까지 저축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20대의 90%는 너무 과하게 모으는 것 같아요. 한 7, 80%로 좀 줄이시고 그 한 10만 원, 20만 원을 어떤 뭐 자기 개발식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본인이 앞으로 가고 싶은 어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데에다가 돈을 쓰는 거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거기서 뭐 나랑 비슷한 수준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뭐 남자분들이라든지 뭐 여자분들을 만나면서 인맥도 생기고 또 어떤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분들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오픈 채팅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스터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연애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다. 계속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현타가 옵니다. 세게 옵니다, 진짜 나중에. 네. 여행을 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여행은 좀 그래도 모임은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대구 사람이요? 네네, 대구. 고향이 대구. 앞으로도 대구에 계속 살 거예요? 다른 지역에 이제 직장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 한 대구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울에 가서 살거나 뭐 그럴 마음은 딱히 없고. 네, 크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대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광역시다 보니까. 대구도 살기 좋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아, 네. 그럼 대구를 떠날 마음이 없으면 대구가 지금 어쨌든 뭐 공급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이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의 어떤 타이밍의 문제인 거지. 앞으로 이제 당연히 위기 다음엔 기회가 오는 거니까. 네네. 대구에 어차피 실거주도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청약이랑 이제 뭐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네. 올해 말이나 뭐 내년에 뭐 매수하는 거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이제 찬찬히 좀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돈도 뭐 적으신 것도 아니고.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이제 올해 한 6, 7월까지는 모임이나 이런 거를 좀 즐겨 나가셔가지고 네네. 대구에서 같이 뭔가 그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여자분도 만나셔가지고 아예 그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뭔가 그 결혼을 하면 네. 뭔가 이제 결혼을 같이 한 여성분과 이제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재테크적인 부분도 같이 서로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연애를 크게 하긴 했었어도 많이 길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길게를 또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느낌이 딱 왔습니다. 뭐냐면 그냥 그런 분이셔. 뭐냐면 이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게 막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거야. 막 기복이 막 뭐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없고, 막 힘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날래? 그럼 만나고 안 만나다고 해도 뭐 안 만나도 되고 이런 거야. 보니까 안 됩니다. 조금 좀 텐션을 좀 올려주세요. 연애에 대한 텐션을.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네네. 만 30 전에 결혼한다. 만 30 전에 결혼한다라는 거를 2년 남았는데요? 그렇게 좀 본인 스스로 이걸 제1의 목표를 삼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냥 쭉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막 미친 듯이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축을 한다라고 마음 먹는 것처럼 결혼을 한다라고 꼭 결혼 안 하더라도 결혼을 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연애도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좀 이제 데이트를 하거나 하면 이제 뭐 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커피숍을 많이 가잖아요. 네. 안 가는 여자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커피숍을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일반 다른 커피숍도 가자라고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연애를 하면 이제 좀 견디기가 힘들었나 봐요, 상대. 그런 분들도 많고 아닌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서 본인이 만났던 거죠. 재테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계부 쓰는 모임들 뭐 이런 뭐 별의별 그런 신기한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쫓아다니는 분들이 다 알뜰하게 사니까 뭐 5년 안에 1억 모으기 카페 뭐 이런 막 다양한 모임들이 많아요. 그런 데들도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임에서 만나면 비싼 커피숍 안 갑니다. 공원에서 만나지. 커피는 맥심이야. 그거 타오고 막 카누 타오고. 그럼요. 막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제가 텀블러. 그렇죠. 그런 모습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돼요. 자, 이분 되게 매력을 느낀다. 연락 주세요. 메일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오체 풀반종님께 관심 있다면은 그 대구 사는 여자분이라면 한번 메일 주시면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많진 않아요, 형 그러시는데 상관없어.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결혼 10명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좋고요. 그 내년이나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산다. 그리고 결혼은 2년 안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그 인생의 좀 목표가 좀 명확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좀 감이 오니까 그렇게 좀 인생을 좀 한 템포 업 시키셔가지고 열심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모임 같은 거 좀 해보세요. 모임. 네,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저축률 10% 낮추세요. 그 돈을 모임이나 이런 거에다 쓰시는 걸로. 조금 나의 인간관계를 좀 지금의 친구들 말고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데 한번 써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리오넬 메시 반가워요. 들어가세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중학교 때 어울리는 친구가 있고 네. 고등학교 때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그 환경에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직 사회생활의 경험 물론 이제 19살 때부터 다양한 일을 하셨지만은 그 하셨던 일의 경험이나 난이도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경제 재테크 모임 이런 것들 찾아보면 분명히 그 비슷하거나 똑같은 생각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딘가에 계실 테니까 있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사교적인 거, 뭐 유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임들 한번 나가보셨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5천만 명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구만 해도 몇백만 명이 사는 데인데 거기에 그런 모임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결혼할 그러니까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아유 충분히요. 아닙니다. 충분히 다 있고 또 다 찾아보면 있는데 내가 찾질 않을 것뿐입니다.